네, 가장 핫한 기업과 산업 이슈 알아봅니다. 두 번째 코너, 이 코너 오늘의 주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네, 네, K바이오입니다. 네, 이혜진 바이오 투자학교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렵게 모셨습니다. 바이오가 워낙 또 호황 분야기도 해서 네. 지난해부터 좀 바쁘셨을 것 같은데 네. 제일 먼저 이번에 이제 가장 뭐 대표적인 컨퍼런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한국 기업들이 뭐 네. 그동안 못했던 건 아니지만 꽤 눈길을 끌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들이 있었나요? CDMO 그 분야의 네. 기업들은 여전히 이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네. 있다라는 거고요. 네.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네. 경우에는 원화로 환산할 때 한 2조 원 규모의 네. 수주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이제 좋은 소식을 먼저 알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5공장을 4월부터 이제 그 가동한다 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특히 ADC 분야, 그러니까 항체 약물 결합체를 네. 다음 먹거리로 생각을 하고 있고 관련한 기술 확보. 발언을 또 했죠. 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향후에도 계속 이제 캐파를 늘려가겠다 이런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기존의 항체 중심에서 네.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바이오시밀러 네. 회사 아닙니까? 네. 네, 바이오시밀러에서 CDMO 쪽으로 진출을 했고 그리고 진출을 하는 이야기는 요 전번에 있었고요.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는 네. 가지고 있는 신약 개발 관련한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다양화할까 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중항체 네. 여러 개의 타겟과 결합하는 다중항체. 그다음에 ADC인데 ADC는 약간 파생적인 네. 예를 들어서 ADC는 항체와 약물을 이렇게 결합한 겁니다. 네. 그래서 항체는 암세포를 찾아가고요. 네. 암세포를 찾아가서 이제 결합하게 되면은 이 약물, 독극물이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네. 한 놈은 찾아가고 한 놈은 죽이고. 요게 이제 세트로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앞에 있는 거를 이제 많이 기존에 나와 있는 약물들은 단일 항체, 타겟이 한 개밖에 없는데요. 요것을 더블 타겟으로 두 네. 개로 타겟하는 것. 그다음에 약물도 한 가지 종류의 약물을 붙이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약물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암세포를 죽이는 네. 그렇게 신규 그 신약 개발 관련한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화하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알테오젠 관련한 네. 이야기가 알테오젠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알테오젠과 협업하고 있는 네. 빅파마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되게 긍정적이죠. 그렇죠. 나 오히려 좋아. 자기 입으로 하는 것보다 그렇죠. 네. 내 거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 이 얘기를 하는 순간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시장 반응도 뜨거웠잖아요. 뜨거웠잖아요. 그게 그 이제 키트루다 SC 제형 네. 기존에는 정맥 주사형으로 팔렸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알트비포라는 알테오젠의 네. 기술을 활용을 해서 피하 주사 제형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피하 주사 제형의 그 키트루다가 이제 올해 안에 나오도록 이렇게 그 신약 신청을 뭐 한두 달 내에 하겠다 네. 이런 가이드라인도 주고 올해 안에는 상업화를 하겠다 이렇게 가이드라인 주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정맥 주사형으로 맞는 이제 키트루다를 얼마나 빨리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꾸느냐 그거에 네. 따라서 알테오젠의 이익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 전환율에 대해서 향후 판매 후 12개월에서 네. 18개월 후에는 30%에서 한 40% 정도 전환을 시키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주었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다이치 상교의 그 언급도 이 부분이 대단히 파괴적이었습니다. 뭐냐면 지금 키트루다 그러니까 네. 면역 항암제뿐만이 아니라 에너투라는 ADC 아까 말씀드린 이 그 ADC의 가장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네. 에너투 의 그 피하 주사 제형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자의 편리성뿐만이 네. 아니라 부작용도 상당히 낮출 수 있다. 수 있는 그게 제일 관건이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부작용을 낮출 수 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용량을 많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치료 효과가 더 높아지고. 높아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경쟁 약물 대비해서도 더 그 이제 벽을 쌓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부분이 대단히 그 크게 작용을 했다라는 거고요.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요새 그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업체 중에 중국 업체 중에 라노바라는 회사가 네, 있습니다. 네. 이 회사가 이중항체 그다음에 ADC 이 두 개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GI 이노베이션의 그런 면역 항암제하고 ADC 클러딘 18.2라는 ADC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요. 네. 중요한 거는 그동안 치료하지 못했던 췌장암이라든가 이런 난치암을 연구 개발하겠다라고 협업 계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네. 이 부분까지도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뭐 이번 그 JP 모건 헬스케어 네, 컨퍼런스가 아주 뭐 그 이제 복잡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국내 기업들에게는 그러니까요. 아주 중요한 네. 그런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굉장히 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네.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이게 바이오야 뭐 워낙 오랫동안 미래 유망했고 근데 특히 이제 지난해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왜 바이오 업계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준금리가 내려갔으니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임상실험 네. 재료도 수입하고 이러는데 좀 제한이 풀리니까 네. 실험을 많이 할 수 있어서 더 많은 약을 만들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또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네. 지금 K-바이오 그러니까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있고 셀트리온 뭐 유한양에도 있고 또 지난해에는 오리온도 왜 바이오 업체를 네. 인수했잖아요. 네. 그럴 정도로 인수한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유통업계에서 그 바이오를 인수한다라는 건 의미도 있을 텐데 지금 K-바이오의 현 주소는 어떤가요? 작년 그러니까 2024년도에 네. 제가 보는 것은 유한양행의 렉나자가 아주 큰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네. 어떤 의미냐면 기존의 국내 약물들은 네. 임상 3상만 갔다 하면은 전부 다 실패한다라는 그러니까요. 거죠. 근데 임상 3상에서 성공할 확률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58% 정도 되는데 그거는 두 개의 임상 3상이 진행이 되면은 그 중에 하나는 성공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는 이 성공 확률이 글로벌 임상 성공 확률이 전혀 적용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임상 3상 단계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 가능성이 있을까?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상 3상까지 가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그다음에 비용이 투여되는데 그걸 인정을 받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유한양의 렉나자가 네. FDA의 그 병용 치료로 승인을 그렇죠. 받으면서 네. 드디어 국내 그 신약 물질도 블록버스터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체적으로 그 인정을 받는 네. 기존에 그 이제 그 저평가되어 있던 그런 네. 부분들이 전체 다 올라온 거죠. 그래서 국내 회사들이 주요 회사들이 개발한 네. 물질들이 임상 3상에 올라오면은 과거 대비해서는 성공할 확률이 높아졌구나라는 네. 그런 신뢰도가 올라갔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올라갔습니다. 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과거로는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는데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 네, 돌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리를 건넜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올라온 상태에서 과거처럼 오르락내리락 위로 올랐다 원래 제자리로 가는 현상은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대신 얼마나 향후에 빠른 속도로 네. 올라갈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앞으로 네. 많이 전개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오리온 리가캠도 사실 지금 모 회사 시가총액 오를 만큼 엄청난 각광을 받고 있는데 네. 그 리가캠 바이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국내 그 제약 바이오 업체 중에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주요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네. 업체들은 향후에 빅바이오텍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빅바이오텍이라는 것은 네. 50조 원 이상 되는 시가총액을 가진 회사입니다. 근데 이 시가총액을 50조 원 이상 갖기 위해서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신약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렇겠죠. 특히나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블록버스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블록버스터를 만든 회사들은 그 다음번에 블록버스터로부터 유입되는 수천억 원 단위의 그런 순
이익을 가지고 네.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투자를 합니다. 수천억 원 단위를 투자를 해요. 지금 리가켄바이오가 1년에 투자하는 돈이 1,000억 원 정도인데요. 1,000억 원이요. 네. 아마 그런 그 신약을 개발해서 블록버스터를 개발한 다음에는 유한양도 마찬가지죠. 수천억 원 단위의 자금이 유입되고 이 자금들을 기존의 블록버스터를 연구 개발해 봤기 때문에 네. 경험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블록버스터를 만드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대규모의 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블록버스터를 뭐 고생을 하겠죠. 네. 중간에 고생을 하다가 블록버스터를 또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기업이 블록버스터를 2개에서 3개 정도 가지고 있는 회사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때 바로 시가총액 50조 원이 넘는 빅바이오텍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니가켄 바이오도 현재 그 임상 단계가 네. 초기 단계가 많기는 하지만 네. 올해부터 이제 그 중국에서 네. 신약 승인이 신청이 들어가고요. 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따라서 올해부터 점차적으로 신약을 받으면서 시가총액이 뭐 30조 원, 50조 원으로 네.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리가켄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국내에 여러 업체들이 2030년 이후에는 나올 것이다 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소식이라 좋은데 모든 산업 분야가 그렇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중국 기업이 또 각광을 받고 있고 네네. 또 이제 중국 기술이 없는 데가 없거든요. 네. 근데 보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 이제 이게 또 발목이 잡냐 안냐인데 지금 트럼프 사실 바이오가 제2의 반도체로 불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트럼프가 발목을 잡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중국 견제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전망이 좀 지배적인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이제 두 가지를 봐야 하는데 네. 공격할 수 있는 부분만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공격해도 되는 부분만 공격하는 거죠. 어떤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CDMO 쪽은 좀 네. 공격을 하는 거죠. 그 미국 업체와 네. 협업을 진행하는 데가 없습니다. 네. 그냥 수입하는 거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네. 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아니면 스위스의 론자라든가 네.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보는 거는 장기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신약 개발 부문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회사들이 네.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잘하고 있는 분야가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바이오라는 것은 항체 의약품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항체 의약품, 뭐 다중항체든 네. 아니면 ADC 분야든 이런 분야에서 네. 중국 업체들의 약진이 너무 두드러져요. 싸고 잘 만들고 그렇죠. 빨리 만듭니다. 빨리 만들고. 거기다가 임상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임상 환경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업체들의 물질이 대단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네. 아까 이제 서두에 GI 이노베이션이랑 그 이제 협업을 체결했다는 라노바 같은 회사도 미국 머크,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협업을 했습니다. 네.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신약을 개발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신약을 개발. 아직까지 신약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돈을 그럼에도. 벌지도 네. 그 성공할지도 모르는 모르고. 거죠. 네. 그런데 벌써부터 제재를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약물이 네. 트럼프를 살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신약 개발 쪽에서는 오히려 최근에 네. 미국하고 중국의 협업이 전례가 없이 너무 활발해요. 그래요. 네, 너무 활발합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업체에서 항체 의약품을 사기 위해서 중국 업체하고 계속 협업을 해요. 미국이 그거를 뭐 정부가 막느냐? 전혀 막을 근거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되고 막는 행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은 CDMO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산 쪽에서는 수혜를 받을 텐데 신약 개발 쪽에서는 전혀 수혜를 뭐 중국을 제재를 해서 국내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네. 오히려 중국 업체가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더 분발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네. 나옵니다. 그래서 자금을 조금 더 집중해달라. 네. 아니면은 임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금 더 개선해달라. 이런 현실적인 요구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방향이 더 맞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 사실 바이오주 관련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미국 때문에 또 고민하는 분들도 많은데 말씀 주신 게 되게 큰 팁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제 지금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할까요? 조금 더 질문을 기술이겠지만. 예. 네. 제 국내 업체들은 지금 현재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고 있다라는 게 주요한 업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네. 보고 있는 거죠. 네.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제 2024년도에 국내 업체들의 레벨업 했다고 하는데 네. 유한양행의 그런 렉나자 네. 약물 한 개 개발했다고 해서 전체 레벨업이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렇죠. 거죠. 바이오는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업 그 폭이 어떤 네. 산업보다도 더 다양하고 융합적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산업 분야의 그 바이오 섹터에서 국내 업체들이 굉장히 실력을 보이고 있다. 특히 ADC라든가 또 이중 항체에서도 잘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단백질 분해제 TPD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알테오젠의 피아주 제형 변경 네, 기술 네. 이런 분야도 글로벌리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은 잘 뭐 실력이 없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단계까지 그렇죠. 올라선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트렌드 그 글로벌 바이오 트렌드는 제형 변경, 네. ADC가 다양한 파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사성 의약품까지 네. 그 다음에 단백질 분해제를 ADC의 약물에 연결한 이 DAC라고 하는데 이런 ADC를 파생한 분야가 굉장히 발전이 많은 거죠. 네. 그런 분야에서 국내 업체가 글로벌 수준을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글로벌 수준을 인정받고 있는 거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빅파마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거죠. 빅파마는 ADC다. 그러면은 네. ADC의 링커다. 그러면 링커 관련해서 링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전 세계에 있는 회사들을 다 뒤집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회사를 픽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리가켄 바이오가 픽이 되는 겁니다. 이건 더 이상 뭐 그 전문가든 아니면 애널리스트건 아니면 투자자건 네. 뭐 토를 달 수 수가 없는?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네. 빅파마 기술 수출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글로벌리 가장 그 분야의 전문가가 인정을 해줬다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산업을 이제 발전시키고 강화시킬 때 보면 정부의 지원, 기다림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출범을 했잖아요. 네. 이 정부 입장에서 아까 중국도 이제 임상실험의 단계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다면 이 박차를 가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정부의 역할은 뭐가 있어요? 보시기에. 제가 이제 요번에 이제 여러 가지 정책 역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규제 완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 완화요. 네. 그렇죠. 그게 좀 느리고 어쨌든 속도에 또 제한이 생기니까요. 네, 규제 할 수 있는 것,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규제 완화다. 규제 완화다. 네, 규제 완화다라는 네.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 있는 연구개발 단지를 클러스터를 조성을 해서 네. 이 이야기는 네. 나온 지 한참 됐죠. 네네, 그러나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쉽진 않죠. 예. 네. 그다음에 인력을 양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11만 명을 네. 그 이제 양성을 하겠다라는 네. 이야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1조 원짜리 메가 펀드도 조성을 하겠다. 네. 이런. 그다음에 AI를 바이오에 접목시켜서 그런 연구 개발의 트렌드를 완전히 변형시키겠다. 네. 이런 건 너무 좋은 얘기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과거에 이제 정부에서 했던 걸 보면은 5천억짜리 펀드를 만든다고 했었는데 겨우 뭐 2, 3천억짜리 만들고 맞아요. 네. 더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1조짜리를 만들면 뭐 합니까?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1조 원짜리 펀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식으로 집행을 어떤 기업에게 조속히 할지 이 네. 분야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다 이제 현실적인 그런 대안들을 그리고 실행 전략들을 네. 만들어가지 않으면은 또 이제 외침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정부가 외치고 있지만 가장 그래도 돈 안 들이고 그
그 바이오텍들 국내 바이오텍들을 도와줄 수 있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규제 완화다. 규제 완화다. 네, 규제 완화.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들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좋은데 초기에는 신약을 개발하지 못하고 이제 그 가면 갈수록 그 연구 개발을 많이 사용하는 단계라 네. 이 세제 혜택에 대한 수혜도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규제 완화가 가장 이제 그 국내 바이오텍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아까 뭐 그런 부분들 역할들에 대해서 다 해준다 그러면 국내 업체들에게는 정말 좋겠죠. 그러나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예, 그래서 국내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흔들린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바이오 산업의 그런 성장과 경쟁력이 너무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마중물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주어야 하는 네. 그런 단계까지 올라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산업에 대한 네. 그런 그 지원을 이제는 외침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같이 투자를 이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올해 제약바이오 기업들 IPO도 이제 예정이 많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려 주셨던 대표님이 주목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다 풀어주실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 좀 팁 좀 주세요. IPO요. IPO도 그렇고 주목하시는 네, 예. 기업도. 예, IPO 하는 그 기업들 중에는 네. 오름 테라퓨틱이 가장 관심이 높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기술적인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ADC에다가 ADC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체에다가 네. 약물을 결합한다 그랬는데 이 약물이 암세포 안에 있는 특정한 단백질을 분해하도록 단백질 분해제를 이제 약물로 페이로드로 사용한 기업이다라고 기술적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업체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빅파마 두 곳과 네. 예, 그래서 BMS하고 버텍스라는 네. 버텍스는 상당히 그 뭐 BMS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기전에 대해서 상당히 명확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버텍스의 기술 이전 이제 기술 이전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단 최근에 이제 임상 일상을 진행하고 있는 물질에 네. 대해서 중대한 환자의 부작용이 네. 나타났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향방이 엇갈리지 않을까 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국생명과학이라는 네. 회사도 궁금했어요. 네. 상장을 합니다. 네. 이 회사는 조영제를 만드는 회사고요. 네, 네. 국내에서 조영제 분야에서 리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매출액 1,200억 원에 네. 영업이익 85억 원. 그러니까 특징은 이익을 내고 있는 이익은, 건실한 그러네요. 재무 구조를 가지고 보이는 있는 게 있는. 네. 눈에 보이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장되어 있는 네. 그런 업체들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가캠이라든가 네. 리가캠 바이오는 그 신약 승인과 관련해서는 LCB14 중국에서 신약 승인이 올해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 LCB14 글로벌 임상 1상이 이제 종료가 되면서 그 글로벌 업체에게 네. 재수출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관건입니다. 그다음에 LCB84 같은 경우 네. 트롭2 이 부분에 대한 가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알테오제는 맞아요. 제일 궁금했어요. 네, 알테오제는 이제 그 미국 머크가 네. SC 제형으로 신약 승인 신청을 하게 되고요. 또 그 신약 승인을 이제 판매를 하면서 마일스톤들이 들어오겠죠. 그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되고 나면 추가적인 기술 수출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리가캠 바이오는 매년 기술 수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유한양행도 네. 전체 생존기간 그러니까 레이아미, 렉나자하고 네. 아미반타맙의 병용 치료 그 마리포사라는 임상 3상이 현재 진행이 됐고 전체 생존 기간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
부분을 가지고 경쟁 약물과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네. 요거는 이제 얼마나 많이 팔리느냐와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요 부분, 그다음에 유한양행도 추가적인 기술 수출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SK 바이오팜. SK 바이오팜도 올해 주가가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노바메이트의 국내 임상 3상 또 그다음에 그 솔리안페톨 네. 그 수노시라는 약물을 가지고 있고 기술 수출을 한 바 있는데요. 네. 엑섬이라는 회사가 그 요 물질을 가지고 네. 임상 3상 단계 ADHD 임상 3상 결과 그다음에 주요 우울장애 임상 3상 그 결과를 1분기에 발표를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그래서 중요한 그 결과 발표가 또 있다라는 거죠. 그 외에도 알겠습니다. 네. 한올바이오파마라든가 네. 국내 업체들이 너무 많으시죠. 가르쳐주고 싶은. 그러니까 임상 3상 단계에 네. 아주 중요한 그런 결과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바이오 분야는 사실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사고 팔고 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하는 분야인데 오늘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기업들의 어떤 그 디테일을 좀 기억하셔서 투자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바이오 관련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